안녕하세요. 데블라이프 개발자 언니들의 커리어 이야기. 걸스인텍 코리아와 원티드가 함께하는 오늘 데블라이프 행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쿠팡, AWS, 카카오스타일, 그리고 뱅크샐러드라는 굉장히 쟁쟁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현직 여성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커리어 토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걸스인텍 운영진이고 이 데블라이프 행사 PM을 맡은 안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미숙한 점도 있으실 텐데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걸스인텍 소개 잠깐 해드리면 걸스인텍은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로서 좀 저희가 조금 더 IT 테크 분야에서 여성들의 접근성을 지원하고 또 커뮤니티를 조금 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걸스인텍 코리아는 2014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행사에 후원해주신 아산 나눔재단의 환영 메시지 잠깐 보고 오실 건데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센터 천성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걸스인텍 데브라이프 개발자원이들의 커리어 이야기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산나눔재단에서 걸스인텍과 여러 번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할 때나 혹은 걸스인텍 출신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걸스인텍이 정말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좀 멋지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걸스인텍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메인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믿든 어떤 삶의 단계에 있든 기술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멋진 문장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도 하면서 이게 걸스인텍의 철학이구나 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산나눔재단도 걸스인텍의 철학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사회적 신가와 창업가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올해 10월이면 강남구 역삼동에 마루 360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건물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신가, 창업가 분들이 아마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개척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서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지만 다시 한번 행사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간 동안 즐겁고 또 배움이 가득하고 끝날 때에는 또 자신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산 나눔재단의 환영 메시지도 잘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신청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여성 개발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고무적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연사분들이랑 풍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번에 세션을 조금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WS 코리아 SA팀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 김지선님과 뱅크샐러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김나영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다음 세션으로는 쿠팡 홍선숙 매니저님 그리고 카카오스타일의 조영인 매니저님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진행한 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연사 네 분 모두 모시고 진행한 세션 이렇게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일단 두 분 연사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연사님들 두 분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한번 각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두 분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선님께서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서 이렇게 그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에서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두 분 연사님들 오늘 이런 행사 많이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많이 평소에 이런 거 참여해 보셨을까요?
이렇게 라이브 토크는 네. 처음이고요. 그냥 이렇게 커리어 관련해서 발표 정도는 해봤었는데 살짝 긴장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지선님도 그렇고 나영님도 그렇고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저만 너무 긴장을 한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게 계셔가지고 제가 두 분을 믿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치만 저희 오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가장 이제 나누게 되는 그 시작점은 아무래도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다 모두 이제 컴퓨터 전공이신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지선님께서 어떻게 개발을 하시게 됐는지 네. 계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좋아서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게임기 있는 친구, 없는 친구 가려서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훌륭하게 진로를 정하시는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게 게임이니까 엄마가 이제 자꾸 그렇게 게임에서 돈 나오냐고 하길래 게임으로 돈이나 벌어볼까 해서 되게 불순한 생각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바로 게임 회사에 취직은 못했지만 관련 이렇게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개발자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영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전공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다가 네네. 그 이제 전향한 케이스이고요. 근데 디자인 그 전공이 이제 조금 다른 예체능 계열이랑 다르게 좀 컴퓨터 학과 안에 있는 디자인과여서 조금 그래도 약간 친숙한 상태에서 좀 전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나영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개발자를 꿈꾸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성덕이라고 저희가 요새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게임을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걸 만드시는 그쪽을 이제 진로를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특히나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커리어 전환이라든지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이 개발자로서 첫 회사 그때 신입 시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럼 나영님께서 한번 처음에 이제 그 디자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 과정부터 개발자로 이제 전향했을 때 그때 조금 달라졌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 때문에 더 이쪽 개발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게 됐을까요? 이제 디자인과에서 계속 어쨌든 디자인은 뭔가 작업물을 만들고 계속 메이커의 역할로서 계속 뭔가를 만드는 역할인 건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 뭔가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쪽에 조금 눈이 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약간 뭔가 스태틱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더 약간 그런 개발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디자인 때랑 다르게는 조금 뭔가 이 만드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구나, 개발 분야는 약간 네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첫 회사 때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직을 준비를 할 때, 면접을 준비를 할 때 되게 이제 저만의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좀 만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제가 원래 했던 전공이랑 잘 융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프론트 개발자로서 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첫 회사 그 면접 볼 때 조금 이제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었는데 좀 잘 통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깐 그 키워드가 지나갔는데 면접 때 이렇게 했더니 히스토리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분명히 나중에 한번 제가 더 이거 관련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한번 다시 더 여쭤보려고. 그럼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시작을 했는데 기대랑 되게 많이 다르다. 보통 저희가 대학교 전공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배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걸 배우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시작하셨을 때 첫 회사에서는
어떠셨어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컴퓨터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일로서 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일과 취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 일단은 이력서를 준비할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게임 고렙 캐릭터밖에 네. 없는데 이걸로 제가 이제 저 개발 잘할 수 있어요 어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아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 건너 아는 분들에게 조금 파트타임식으로 이제 개발을 조금씩 시작했고, 처음부터 뭐 메인 개발이라보다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쪽에 이제 되게 작은 이렇게 코드 검수, 뭐 QA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서 관련 경험을 간접적으로 계속 쌓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어느 회사에 가서 요금 먹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라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쌓였을 때 그때 좀 이렇게 그 이력서를 가지고 갔었고요. 첫 회사는 이제 게임 회사는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렙 캐릭터가 꼭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비슷한 이렇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웹 베이스의 그런 서비스를 가진 탄탄한 회사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첫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일단 제일 좀 놀랐던 건 계속 이렇게 그 패치가 일어나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고 또 하나는 공부를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좀 제 코드가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다른 분이 이 코드 한번 봐봐 했을 때 좀 까막눈 같은 느낌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저 자신한테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저는 되게 한 2, 3년 차까지 힘들었었고 그게 굉장히 숙제였었습니다. 네. 중간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언뜻 이제 뭐 코드 리뷰라든지 아니면 QA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참여해주시는 이제 신청자분들께서는 개발을 아직 실무를 시작을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물론 다행히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두 분의 포지션이 조금은 다르세요. 아까 나영님 같은 경우는 웹 프론트 엔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지금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두 분이 각자 지금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개발 직군의 하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이나 혹은 아니면 뭐 개발자의 하루 일과 그런 이렇게 시간표 같은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나영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네. 일과요? 네. 저희는 그 협업 툴로 지라라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일감을 태스크 단위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해야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떤 태스크를 할 수 있지? 이런 걸 좀 나눠가지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많이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이제 개인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이너분이랑 같이 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디자이너분이 뭐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 주시거나, 최근에 이제 피그마 툴로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선님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의외로 지선님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엔지니어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저도 사실은 지선님을 직접 뵙게 되면 진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 쉽게 비개발자인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후에도 사실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현재 이제 직업은 또 바뀌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이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했었을 때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양력엔 대부분 분석팀, 뭐 고객 경험 분석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관련 기반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되고, 이 기반 데이터가 그냥 이제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그걸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고, 정확한 명칭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나영님이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주로 그러면 아까 나영님은 디자이너분들의 협업이 좀 많으시고 네. 그 하루 일과를 봤을 때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그다음 집중해서 이제 나영님이 이제 웹프론트 개발을 하는 부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선님의 하루는 어떠세요? 그때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그 협업하는 분들이 크게는 이제 그 제가 만든 데이터를 사용해 주시는 그 분석가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실제 서비스 개발자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파트로 커뮤니케이션이 나뉘게 되고요. 하루를 보면 일단 처음에 출근해서 어제 제가 못했던 데이터 업무가 있는지 먼저 보고 이제 협업 툴에 이제 있는 그런 지라 티켓 내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걸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회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데이터가 날마다 바뀌고, 그리고 분석가 분들도 어떤 데이터를 어떤 주제로 보고 싶으신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니즈를 계속 받아야 돼서 항상 이렇게 회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최대한 몰아놓고 나머지 제가 집중해서 2~3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그 코딩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를 좀 플래닝을 날마다 아침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아까 저는 나영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걸스인텍을 하지만 현업을 다른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개개인이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일 말고 스스로 좀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주말에 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소위 요즘에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핫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봤을 때는 그 직군이야말로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정말 뭐 죽을 때까지 저희가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근데 개발은 정말 이게 제가 그냥 몸소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이런 언어가 굉장히 되게 좀 많이 대중적이었다가 갑자기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면 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오늘 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해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스스로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평소에. 예, 아니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자 로서 혹은 이제 개인의 성장으로서 공부를 해오고 계신지 그 얘기 혹시 뭐 조금 더 먼저 내가 먼저 요거는 빨리 좀 더 팁을 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네. 네, 제가 먼저 네네. 네, 저는 이제 스타일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조금 비효율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업무가 떨어지면 그 업무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스타일이어서 현업에 이렇게 맞는 공부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초반에 미리미리 이거 나중에 내가 1년 때 이걸 해야지, 그런 이렇게 좀 장기적인.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초반에는 이제 신입 때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제 업무를 제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일도 항상 쌓여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효율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A인데 B로 알고 있고 B라고 맞다고 우기다가 이제 좀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집단지성의 힘이 빌리기 위해서 이제 관련 스터디를 찾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지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혹시 그 스터디는 회사 내에서 직접 구성을 하시게 된 걸까요? 아니면 외부, 뭐 요즘에 인터넷 그런 커뮤니티 같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 다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서 더 진행을 많이 했고요. 내부에서도 그런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좀 다양한 직군들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게임 쪽 이렇게 산업군에 대한 것만 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게임도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맞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다른 쪽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분들이 같이 있는 좀 퍼블릭 스터디를 먼저 찾았고 거기에서 배운 거를 회사에 이제 전파하는 사내 스터디를 만드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배움과 공유, 약간 쉐어하는 네. 그런 거를 몸소 이렇게 하셨었네요. 네. 그럼 나영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디자인에서 이제 개발까지 하시게 된 건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스터디 하세요? 우선은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지 약간 그런 것부터 찾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뭐 사수분이나 같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는지를 이제 방향이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혼자는 하지 않고요. 절대로 제가 제 의지대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도 스터디 찾아서 이제 주로 하고 회사분들이랑은 하기도 했는데 회사분들보다는 외부에 뭔가 네트워킹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했었고 특히 그렇게 모여서 할 때는 제가 혼자 하기 힘든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본다거나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끝까지 완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누군가와 같이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스터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사전 질문 받았을 때 사실 이 스터디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공부하시는데 너무 막막하시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사실 또 요즘에 코비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활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건 끝까지 가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좀 심신이 좀 약간, 같이 좀 받쳐주는 경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지선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무식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개발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깊게 가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는데 지금 두 연사님께서는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바로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주로 바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배운 걸 바로바로 계속 이제 업무에 하시면서 뭐 나름 이렇게 동기부여라든지 보람도 얻으실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또 사내 공유하는 이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라면 좋은 동료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영님 같은 경우에도 좀 전 좋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그냥 내가 혼자 바로 찾아보기보다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사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선배 개발자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거를 같이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혼자 이렇게 시행착오 겪는 과정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뭔가를 끝까지 끌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하는 이게 또 이제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되게 좋은 팁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두 분한테 있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 개발이라는 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오고 계신 거는 분명히 두 분 각자에게 이 개발이라는 데서 오는 어떤 동기부여? 어떤 부분에서 좀 계속 이렇게 좀 두 분에게 나 이거 계속 좀 커리어를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각자 연사님 두 분의 동기부여 포인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크지는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저는 성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성취가 뭔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지라거나 혹은 이제 네임드가 되어야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사소하게 그냥 너 이거 되게 잘했어 라거나 김지선 하면은 이 친구 되게 일 잘하더라 그런 작은 이제 칭찬이 이상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원래부터 되게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뭐든.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있다가 이렇게 누가 뭐 필요한 것 같으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든 서비스가 뭐 다른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AWS 같은 건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제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동기부여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린 고객이 되게 이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잘 되면은 제 거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지선님 너무 고마워요. 지선님 진짜 잘한 것 같으면 이제 그날 하루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그런 사소한 동기부여가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나영님은 어떤 부분에서 좀 동기부여를 느끼세요? 저는 아무래도 뭔가 바로바로 좀, 그러니까 웹이다 보니까 플랫폼이 바로바로 만들 수,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진 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좀 큰 동기부여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유저가 반응해줬을 때 그때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좋은 피드백도 해주시고 뭐 어떻게 고쳐야 하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도 되게 공부도 되고, 네, 그런 것도 동기부여가 되고, 아까 저는 지금 계속 스터디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이제 공부했던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실무에.
그때 조금 나는 약간 좀 막연하게 공부했던 건데 이걸로 해결을 했네? 약간 그럴 때 또 약간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기도 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저는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거창하거나 뭔가 되게 무슨 미션이 담긴 그런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냥 나의 동기부여가 무언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스스로 계속 좀 만들어 가시면 더 당연히 일할 때도 더 즐겁게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두 분 연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네, 확실히 스타트업인, 그러니까 IT 테크 요즘 시대의 인재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즐겁게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어떤 좀 소위 말하면 그 사기저하라든지 어려움이 있으실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 막 시작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뭐 혹시 좀 특별히 기억에 남아서 저희 오늘 같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싶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극복을 한 적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뭐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물론 굉장히 네 이렇게 착착 잘 오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스킬이 부족한다든지 이제 저도 미처 잘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을 하면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느슨해질 때도 있고 뭐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좀 나고 이제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그분이랑 어떻게 하면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뭐 회고라도 하던지 아니면 뭐 먼저 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뭔가 프로젝트가 너무 덩어리가 크거나 좀 늘어지거나 그러니까 빨리 유저한테 내보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소님은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사실 은근히 평탄하게 산 것 같고 최근 이 회사 입사하고 나서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힘든 일이 찾아와요. 네. 예. 아마존 같은 경우가 다른 회사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책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예. 엄청 치열하고 진짜 하드워킹 한다라고 소문이 많이 있어요.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입사할 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주변 분들이 여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정말로 책에 나온 그대로였었고 치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들 진짜 되게 너무 열정 넘치는 분들이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요. 말씀하셨던 공부 같은 것도 정말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서비스 혹시 써보시거나 검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었을 때 서비스가 몇백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몇백 개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제 그 솔루션즈 아키텍트 SA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걸 다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고객분들께 이제 이거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끝이 없었어요. 업무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현타가 왔고요. 사실 그거는 힘들지 않은데 더 힘들었던 건 주변에 봤을 때 저랑 분명히 같이 입사했거나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저만큼 가 계신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저 인간은 잠도 안 자나 그럴 때도 너무 많이 느꼈고 제가 되게 좀 너무 못하고 좀 여기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제일 힘들었고 좀 극복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사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원오원 문화라고 해서 1대1로 이제 30분 정도 미팅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규 입사자분이나 누구든 좋은데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원어원 하고 싶은 분한테 무조건 그냥 인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건 네네. 문화예요. 그래서 같이 원어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받았던 원어원에서 신규 입사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다들 똑같구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이런 분이 나한테 이런 모자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좀 내려놨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려놔야지. 나도 못하면 남들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저한테 집중을 하고
남이랑 비교를 하지 않도록 계속 좀 스스로한테 좀 습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주기적으로 현타는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만 잘하면 돼? 난 잘하고 있을 거야. 남들도 똑같이 힘들겠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 긴장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좀 어려움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행사 시작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오늘 원티드에서도 굉장히 막 여러분 장소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늘 뷰도 좋고 오늘 너무 이런 지원 같은 것도 잘 준비해주고 연사님들이 오늘 너무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오늘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거 보면 다들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려움을 다 비슷하게 겪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원어원이라는 아마존만의 좀 특별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좀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 사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 아마존 AWS 코리아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라는 다들 요즘에 뭐 많이들 당연히 이 회사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회사 이야기를 좀 잠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방금 또 아마존 방금 원어원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니까 지선님께서 현재 회사에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은 무엇일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점, 물론 방금 좀 전까지 되게 어렵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행사 시작 전에 이제 지선님을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즐겁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너무 힘든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잠깐 당황스러웠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좀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문화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독특한 문화들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몇 가지는 유지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되게 작게 시작했고 AWS 코리아 역시 되게 작게 시작했다 갑자기 커졌거든요. 갑자기 커지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당연히 그 고유의 컬처를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거는 우리 문화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그 보이스를 내고요. 서로 이제 자정작용이 아직은 잘 되고 있는 거. 아직이라 말하니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성장통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여러 문화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요소는 좀 평가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프로 이직러거든요. 진짜 많이 옮겼고요.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양력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으신 건가요? 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적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냥 최대한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한 것만 압축해서 넣었는데 정말 많이 다녔고 한 회사에 3년 이상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재입사를 제외하면.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4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신기하긴 한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니지를 봤을 때 말씀드렸던 평가가 너무 공정하고요. 좀 보는 시선이 좀 투명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걸스인텍 이렇게 행사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들면 제가 이렇게 그 올해 초에 저희 글로벌 팀에서 이제 회사가 마음에 드는 부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그 PR로 이렇게 그 내야 돼서 저한테 메시지를 비슷하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언바이어스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편견이 없이 봐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봤을 때 뭐 여자 개발자도 아니고 뭐 남자는 당연히 이제 남자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인 거예요. 아마존의 엔지니어 원오브. 그리고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만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그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정말로 좋고요. 저를 볼 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제일 잘해, 어떤 일을 맡기면 큰일 나. 그게 이제 누구나 다 비슷한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평가가 공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데이터들과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렇게 공평한, 이렇게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고 섬세하게 그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나 채용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거든요. 채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채용도 어렵지만, 제가 지금 채용이 너무 힘들어서 채용보다는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승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진짜 어려워요. 그냥 연차가 차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넥스트 레벨, 다음 이렇게 그 시니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미 일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과
그 해왔던 일을 본인이 정리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악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니저가 나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빨리 승진시켜줘야지 안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시스템에 다 남아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공정한 평가라는 게 뭐 구성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 둘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지금 맞습니다. 4년 가까이 다니고 계시는데 이걸 공정한 그 평가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저도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그러면 뱅크 샐러드도 네, 질 수 없이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나영님은? 저는 아직 여기 들어온 지 1년은 안 되긴 했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눈에 띄고 되게 건강하다고 느꼈던 거는 좀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할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업무와 내가 하는 업무가 잘 콜라보를 해서 뭐 새로운 피처를 낼 때 이럴 때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게 뭔가 문화가 되고 어떤 뭔가 제도가 되고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저희 블로그에 가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는데 뭐 테크 스펙을 뭐 사전에 꼭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배포 시스템이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체계화를 하자, 뭐 자동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또 공유를 많이 해주고 그거를 체계화를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테크 스펙이라는 그 문화가 그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개발을 하기 전에 엔지니어가 그 기술 설명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서화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개발을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이후에 뭐 그런 문서화를 한다던가 하면 이제 계속 놓치게 되고 히스토리 자꾸 빠지고 뭐 약간 그렇게 뭔가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앞에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뭐 이 회사에 뭐 오래 다녀도 좋긴 하지만 이 회사가 계속 건강하게 운영이 되려면 네. 그런 기록물들을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잘 찾을 수 있고 약간 그런 환경을 잘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문화도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네, 지금 생각나는 건 네, 그 문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협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그 문화, 그 협업 문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가 되게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단순히 네임드라든지 뭐 소위 말하면 워라밸 연봉보다도 내가 조금 더 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잘 마련된 회사가 요즘에 점점 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뱅크샐러드는 우선 그런 협업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 특히 개발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테크 스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 기록을 남겨서 공유하는지도 그리고 이번에 사전 질문 받았을 때도 그 부분 얘기해 주는 분도 있었거든요. 뱅크샐러드 테크 그 스펙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이 그거 정말 찐이다. 우리 회사 그거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인증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두 분 연사님들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 두 분과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패널 분들 다 모시고 다시 진행할 건데 그러면은 정말 고심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뭐 적어도 한 5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10년 그 정도의 어떤 목표 혹시 있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너무 먼 질문을 드렸을까요? 네. 아니면 뭐 너무 그게 멀다고 싶으시면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지치지 않고 롱런하는 게 네.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냥 좀 그냥 막연하게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어떤 진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해서 좀 한번 정말 제가 손수 A부터 Z까지 만든 걸 한번 내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제일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쭉 롱런하는 거. 네네. 나영님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지선님은 어떤 목표 가지고 계세요? 네,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장기 목표가 없는 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순간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쭉 집중하고 털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 게 생기니까 사실 그렇게 가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이제 롤을 바뀐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현업 그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팀 매니저로 바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현 목표가 완전히 이렇게 그 업무가 완전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멘붕이고요. 그래서 한 향후 이제 1, 2년 정도는 팀 매니징을 잘하는 게 목표고, 매니징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다른 회사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외국계 회사는 팀 매니저가 약간 탑다운으로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팀의 멤버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정말로 서포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객이 기존에는 AWS를 쓰시는 이제 그런 IT, 예, 나영님 포함해서 감사해요 정말. 예, 그런 분들이셨다면 추가로 저희 팀 분들이 저의 새로운 고객이시고, 너무 완전 다르죠. 그러면 고객이 바라는 거나 그런 것 자체가 완전 내부에 있는 다르니까. 고객이네요. 그쵸. 네. 예, 오히려 더 이제 까다롭고 더 잘해드려야 되고, 예, 만족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를 잘 받고, 그분들이 저희 회사이든 꼭 아니든 많이 성장하고 많이 즐겁게 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반성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팀분들이 보실까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이랑 얘기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또 대기하고 계시는 다음 연사분들이 계셔가지고 두 분은 저희가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두 분 이후 세션 지나고 나서 이제 전체 패널분들 모시고 한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바로 이제 다음 세션 들어갈 건데요. 앞에 세션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후 세션도 여러분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현직 소위 말하는 시니어 여성 개발자분들을 뵙기가 저도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가장 소위 요즘 핫한 두 회사이신데 네, 두 분을 모시고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저희 끝쪽부터 쿠팡 세이프티 컴플라이언스 개발팀 매니저를 맡고 계신 홍선숙님, 그리고 카카오 스타일 커머스 시스템 네, 주문 파트 서버 개발 엔지니어이신 조영임님, 이렇게 두 분 연사님 모실게요. 연사님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러면은 네, 영임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은 카카오 스타일이 됐는데 지그재그라는 서비스를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문 쪽 서버와 클레임 관련된 서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숙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언니일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힙하세요. 네. 네, 그 쿠팡에서 보이지 않는 코어인 저희 물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노무나 그다음에 법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세이프티 앤 컴플라이언스 팀의 개발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 홍선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은 지금 요즘에 물론 지그재그도 최근에 아마 그 윤여정님 그 광고로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더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일이 있으셨죠. 이제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사명으로 조금 바뀌신 네, 영임님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 또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해외에서 이렇게 저희 상장된 그 모습 저도 되게 그때 같이 뭔가 감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애국심이 전 직원이 네. 라이브 모니터링을 했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가장 핫한 회사에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과 사실 앞에 세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도 처음부터 원래 컴퓨터를 쭉 계획을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참가 신청하실 때 연사님들 양력을 보셨겠지만 선숙님도 조금 다른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영임님 같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PM 업무라고 써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일지 저도 오늘 직접 뵙게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숙님 먼저 어떻게 개발자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하는 업무로는 개발로만 쭉 경력을 이어왔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전공이 이제 정보 쪽, 이런 IT 쪽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관광학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해요. 제가 이제 관광학을 하고 제가 관심 있었던 포인트는 외식 경영 마케팅 쪽이었어요. 오, 그래서 네. 좀 마케팅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국의 외식 산업이 시장 규모가 되게 작고요. 그리고 중소영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았고 TO도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되게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하듯이 일반 회사들 취직 도전을 하다가 형부가 네. 형부가 한번 IT를 배워보고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해서 한 6개월간의 전문 IT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죠. 네, 그래서 네네. 첫 면접을 갈 때마다 이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형부가 처제를 악마의 구렁텅이로 만들었다라는 걸 네.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형부한테. 네, 이렇게 이 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럼 형부도 혹시 개발자세요? 네, 여전히 개발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그러면 영임님이 안 궁금할 수가 없는데 영임님 같은 경우에는 PM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개발이랑 PM을 같이 하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소위 말하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럼 요즘 PO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기획부터 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기획자로 사실은 전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제품 기획을 하다가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셔서 비즈니스 관련된 디시전은 다 CEO 분이 해주시고 저는 내부에서 약간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일을 했었고요. 기획이랑 같이. 그러다가 원래는 유학을 갈까 해서 그 HCI라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런 UI나 컴퓨터를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에 관한 연구 같은 걸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원래도 HCI 분야도 사실은 코딩을 할 줄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전 회사가 신입을 뽑으면 이렇게 CTO 분이 전담해서 한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반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주세요. 커리큘럼이 따로 기사에 공개돼 있거든요, 깃허브에.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는 걸 알고 있었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개발자를 시켜주면 회사에 남겠다. 딜을 하신 거네요. 네. 소위. 네네. 아니면 그냥 네. 난 유학을 가겠다라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래 그럼 오케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그때 한번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드미션 받은 걸 그냥 바로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 입학이 유예가 돼요. 1년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1년 미루고 개발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저는. 정말요? 네,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 다시 태어나면 개발자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는 늦은 거죠. 지금 늦은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끝나고 아마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걸로 하고 그러시면은 그렇게 해서 전 회사에서 1년 정도를 하시다가 이게 쭉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서버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서버 어렵지 않으셨어요? 원래 아예 기획 쪽이셨다가 개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면 제일 소위 말하면 직무 전환하셔가지고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다수 하시는 게 웹 프론트 엔드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서버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서버를 처음부터 정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프론트가 그때 당시에 회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PM을 할 때도 약간 사내에서 다른 포지션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개발자가 아닌 포지션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CTO가 약간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세션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약간씩은 배웠고 제가 PM 할 때도 데이터 분석 같은 거는 따로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DB에 붙거나 이렇게 리소스에 직접 붙어서 분석하거나 하는 거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덜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프론트엔드를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엄청 꼼꼼하시고 미적 감각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잘 하시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버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쪽을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프로그래밍을 쭉 했었죠. 그럼 선생님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모바일 쪽으로 개발을 하셨던 건지? 나이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말하기가 조금 창피한데 제가 최초에 했을 때는 모바일이 아니고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었어요. 네, 윈도우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약간 여러분 그 IT 하시면 옛날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인베디드 C라고 해서 그런 이제 윈도우 플랫폼을 그런 모바일 하드웨어나 그런 스몰 그런 사이징에 하는 거에 들어가는데 그쪽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그 제한된 리소스와 메모리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들에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예 이런 인베디드 쪽이나 모바일 쪽으로 조금 전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생태계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약간 PMP라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이런 그 내비게이션 하면서 오디오 비디오 플레이어 하는 단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폰으로 저희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iOS 폰으로 나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모바일 쪽 개발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특별히 i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쪽을 뭐 하시게 된 배경도 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아까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안드로이드가 좀 더 필요해서셨을까요? 그렇다라기보다 제가 넘어갔던 시점이 정말 피처폰, 저희 옛날 그런 그 011, 016 이런 네. 폰에서 네, 여러분. 010 전에 있었던 011. 네. 좀 창피하네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갔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짤로 회자되는데 옴니아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윈도우즈 인베디드 C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윈도우즈 폰으로 개발을 넘어가게 됐었고, 윈도우즈 폰이 나왔던 게 삼성에서 나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iOS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조회사가.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단말 제조회사의 프리로 이제 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 이후로 이제 윈도우 폰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제작을 하게 됐고, 같이 회사에서 그쪽에 계속 업무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시장에서 iOS가 안드로이드보다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사실 안드로이드 유저가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부 저희가 앱 같은 거 새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업데이트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는 신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만 버전 지원하는 것도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앞 세션에서도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여전히 개발자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구나.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은 인베디드부터 계속 뭔가를 새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잠깐 이제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오랜 시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는 개발자의 삶 어떠세요? 계속 공부하는 거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는데,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효율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알고리즘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따시만 알고리즘 책 펴봤자 진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무슨 모바일 플랫폼에서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이번에 뭐 또 회사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개발 주기가 너무 다른데, 뭐 안드로이드 먼저 나가든지 iOS 먼저 나가든지, 근데 소비자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구사항이 없을까? 그러면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면 이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공부하게 되고, 좀 이렇게 되는 게 공부를 하게 된 추진력도 되는 것 같고, 효율도 더 높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계속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AWS 지선님 같은 경우에도 일하시면서 내가 하는 업무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뭔가 내가 진짜 각 잡고 정말 공부를 해야지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업무에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바로 활용해 보시면서 훨씬 성취도 느끼시고 동기부여도 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임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PM에서 우리 원래 HCI 쪽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서버 개발이라는 쪽으로 굉장히 또 이 과정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싶은데, 영임님만의 공부 노하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직접 쓰지 않는 걸 공부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경력이 막 그렇게 긴 건 아니고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짜지 않은 어떤 코드나 어떤 걸 봐도 모르는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니면 이거는 뭐 하는 거길래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분 다 모두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공부 안 좋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말씀하실 때 되게 눈이 반짝이시고 좀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성장하는구나 라고 저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오시는데 혹시 지금 본인 그 파트 예를 들면 영임님 같은 경우에 서버 쪽, 그 다음에 또 그 선송님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매니저 역할까지 같이 하고 계신데 현재 하시는 업무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요즘에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져요. 네, 선송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저부터 얘기. 저는 이제 매니저 역할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만 해야 됐다면 지금 팀에는 백엔드, 모바일, 그다음 프론트엔드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다른 모바일을 제외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와우, 백엔드에는 어마어마한 기술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한 공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을 전념적으로 그것만 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렇게 공부가 끝이 없네요. 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야 따라가거든요. 아, 그쵸, 네.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개발자로 선배님들처럼 살아남을 수 있냐면 이게 생존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직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하도 핫해서 다들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면에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임님한테 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 영임님이 이제 이전에 기획하셨고 중간에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궁금해졌는데 사실 전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 아까 그 뭐 CTO 분께서 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통 스타트업이라든지 IT 쪽에서는 그렇게 뭐 교육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실무 지금 비즈니스 따라가는 속도가 같이 좀 어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지원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직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영임님만의 이직의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뭐 소위 어떤 때 이제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직에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나요? 언제 나는 이직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어떤 때 이직을 하시게 됐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직을 네.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전 회사도 7년 1개월인가 와, 2개월 네네. 다녔고요. 거의 장기 근속이신 네,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 잘 안 옮기는 편이긴 네네. 한데 전 회사에서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회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확실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훨씬 오래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시니어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네네. 회사에 그런 분들이 좀 없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트래픽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서버 개발자는 사실은 그쵸, 네. 네,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운영해보는 게 엄청난 경험이고 자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고 판단이 들었었어요, 그때. 네.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 들어보기 전에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회사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입사를 하신 회사이실 텐데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은 부합하실 텐데 네, 막상 이제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런 부분 외에도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겠지만 그럼 하나만? 네, 하나만 가장 좋은 점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네. 지금 사실 카카오 스타일, 저는 원래 크로키닷컴일 때 입사를 그쵸, 해가지고 직업들이었을 때. 네. 네. 크로키닷컴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회사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전 회사는 제가 한 뭐 15명, 20명일 때 들어가서 한 60명, 70명 정도 될 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직할 때 원하던 바가 이 규모 한 60, 70 아니면 100명 정도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더 크게 성장하는 회사에 가보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는데 네. 지금 회사는 그게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영임님이 들어가시면 뭔가 회사가 잘 되는 약간 그런 보물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뭔가 작게 시작했는데 영임님이 들어오면 늘고 그 다음에 옮겼더니 또 이제 이렇게 카카오 스타일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회사 대표님도 잘 영임님을 끝까지 네, 더 클 때까지 잘 이렇게 잔이님 네. 보고 네. 계시나요? 네. 리텐션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이직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쿠팡이 가장 긴 걸로 저는 우선 양력에선 보였는데, 네, 언제 처음 이직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력에 비해서 이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직을 좀 적게 한 건 아니고, 제가 세보면 4-5번 정도 했던 네. 것 같아요. 4-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실례지만 연차 여쭤봐도 되나요? 너무 실례일까요? 네. 나이 대신 연차. 제가 어느 그쵸, 순간, 연차. 어느 네, 네. 순간 안 세기 시작해서 쿠팡에 입사한 이후로 연차를 안 셌어요. 제가 와, 쿠팡에 이 입사한 이후로 클래스가 연차를 안 여러분, 셌는데, 네. 꽤 많아요. 15년은 넘는 것 같아요. 네, 15년이 넘는 것 같고, 네네. 이직을 했던 거는 더 이상 제가 회사에서 성장한다고 못 느낄 때였던 것 같아요. 주로 했던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일하는 가치를 크게 못 느꼈을 때, 그리고 좀 더 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때 이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쿠팡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좀 중소기업에서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제가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한다라기보다 뭐 급하게 뭐 수선공, 수리공처럼 이거를 그냥 빨리 개발해줘, 빨리 나가야 돼 할 때 이렇게 되게 소모품처럼 쓰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때 이직해야 되겠구나. 좀 내가 엔지니어로서 존중받는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지금 쿠팡에 이제 입사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쿠팡에 이직을 할 때는 쿠팡이 한창 에자일로 뜰 때였어요. 많이 프로모션들을 네네. 할 때였기도 했고,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대부분 IT 회사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은 워터폴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뭔가가 할지가 정해지고 네. 이걸 개발자들은 그에 맞춰서 개발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쿠팡은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에서 이런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서 만들고 짧은 주기로 이터레이션도 돌고, 그때 쿠팡에서 했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페일 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가고 뭔 실패를 이렇게 빨리 하라고. 근데 그게 짧은 이터레이션을 가지면서 한번 나갔다가 뭔가 이거를 성공을 하면 좋은 거고, 실패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레슨런을 해서 다른 거를 더 진화시켜서 하고, 이런 주기들이 가져가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엔지니어 주도적인 문화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약간 기획단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 그쵸? 네. 예전에 제가 입사할 때는 네네. 그게 너무 일반화돼 있었어요. 쿠팡 내에서.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세션들도 거의 네. 바이위클리로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유저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 회의들도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내 아이디어가 직접 서비스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럴 땐 진짜 뿌듯하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사가 너무 사이즈가 커졌죠. 커져가지고 글로벌 회사가 돼서. 네, 그런 소소한 재미는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의 타 회사에 비해서는 개발 사이클이라든지 스피드는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페일 페스트가 어떤 의미에서 페일 트라이? 그러니까 먼저 일단 시도를 해보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꼭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막 시도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선 시도해보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다시 개선해서 더 잘하면 맞아요. 되지, 뭐 이런 문화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포지션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글로벌 회사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여성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팀들의 특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팀들은 여성 엔지니어 비율이 항상 좀 많았어요. 네네. 지금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팀도 거의 반반이고요. 네. 네, 거의 반반이고, 이전에 있던 팀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팀이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쿠팡은 전반적으로 여성 개발자 포션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이번에 행사 여러분들이 많이 사전 질문 잘 답을 해주셨을 때 그 부분 되게 좀 놀라우면서도 되게 좀 앞으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준비하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데 주변에 이제 여성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특히나 본인이 조금 더 롤모델을 삼고 싶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싶은 선배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냥 이런 행사 자체가 열린 게 너무 좋아요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쿠팡에 굉장히 여성 엔지니어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 거 보면
분명 쿠팡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많이 계실 때 뭔가 숨은 제야의 고수들처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영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하시면서 뭐 그때그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하루 서버 개발자의 하루는 어떠세요? 아니면 뭐 어떤 사이클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팀마다 다르고 파트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른데 제가 일하고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사이클로 스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플래닝 하는 게 뭐 반나절 정도를 소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고 뭐 어떤 거 우선순위에 있고 이런 거를 정해서 각자 이제 뭐 이번에 휴일이 얼마나 있지, 뭐 누가 휴가를 어디 가지, 뭐 이런 거 다 뺀 다음에 각자 태스크를 나눠 가지고 그 2주 동안은 약간 자율에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뭐 근데 그 플래닝 할 때 플래닝 포커라고 아시죠? 근데 그 이거를 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아. 네. 약간 서로 카드를 내면서 나는 네네. 3일, 나는 5일 이러면서 네. 숫자가 다르면 약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내긴 네. 줄 알았는데 내기는 아니에요. 내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 일이 당첨이 되면 뭐 이런 건 아니네요. 아, 네, 그런 건 잠깐 아니고요. 불순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태스크가 얼마나 걸릴 것 같다를 약간 모두가 다 비슷한 정도로 예측하게 되면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번 스프린트에 나는 그러면 이만큼 이 정도 일자가 걸리는 일들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그 2주 안에는 사실 좀 자율에 맡기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회고하고 뭐 어땠다,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네네. 나빴다, 이거는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고 네.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플래닝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개발자의 하루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한테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실무 외에도 매니징을 같이 하고 계시고 아까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막 백엔드부터 굉장히 다른 포지션을 다 매니징 하시느라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매니징도 하셔야 되는데 그 역량을 근데 지금 자리는 분명히 아무래도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주어지신 거겠죠? 어떻게 지금 그 매니저 자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저희 상위 저의 리더분이시죠. 저의 매니저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네, 이런 기회가 있는데 도전해 볼래라고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기는 했었는데 그냥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제가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꼬인 매듭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희는 이제 프로블럼 솔버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걸 하는 데서 조금 재미도 느끼고 희열도 느끼는 편이라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걸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적성에 잘 맞으세요? 저는 너무 네. 힘든데 네네. 일단은 같이 일하는 분들께서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해주셔서 근데 예, 힘든 건 힘듭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니징 역할을 같이 하시다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말 혼자서 할 때보다는 커뮤니케이션 그 리소스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네, 맞아요. 뭐 가끔 그러신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매니저분들은 회의 몇 개 하고 면담 몇 개 하고 오니까 퇴근 시간이네. 이제부터 내일 해야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일은 퇴근 후에 약간 나와의 약간 싸움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피드백 주시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한테는 뭐 선생님이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주실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후기? 그런 걸 듣고 좀 에너지를 얻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상황이 꼬여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여러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 이슈들을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추진 동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리하는 역할들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엔지니어도 좀 크면서 일을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테이크홀더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시스템적인 서포트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모습들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두 분 얘기 또 들어보니까 앞 세션에 그 연사님들이 말씀하신 또 공통점이 갑자기 또 떠올랐는데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저희가 막 성장, 성공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이기적이고 나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 두 분도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좀 이렇게 해주고 누군가의 성장을 보면서 또 이제 희열을 느끼고 또 이제 고객이 이걸 잘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선한 의도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시고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두 분 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뭐 소위 말하면 좀 이직도 그렇게 막 자주 하시기보다는 한 직장에 되게 오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럼 소위 말하는 현타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슬럼프 같은 게 없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있으셨나요? 네. 회사 다니면서 네. 슬럼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 아닐까요? 맞아요. 네, 다들 네, 있는 네. 것 같고. 근데 요즘에 거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네, 품고 그쵸. 다니는. 하나씩 품고 다니고 있는 그건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올 때는 저는 그냥 의외로 그냥 휴가를 되게 오래 길게 내고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네. 아니면 약간 우리가 항상 회사에 막 맨날 200%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회사 일을 약간 한 뭐 80%, 70% 이렇게 내리고 다른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걸로 해소하세요? 혹시 막 개발하시는 거 아니죠? 또 막 재미로 토이로 막 또 뭐 만드시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분들이 꽤 저- 계시는데 맞아요. 저도 네. 그런 분들 보고 깜짝 놀라고 놀면서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취미가 개발이신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니고요. 일반인이시요. 네. 네.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뭔가 운동을 할 때도 있고요. 되게 정적인 뭐 뜨개질 이런 거에 한참 네네.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영임님만의 어떤 푸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저는 계속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그때 조금 관심 있으신 거에 집중해서 이때 조금 이걸로 해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좀 업무를 더 스코프를 늘려가시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성격에 따라도 다른 것 같은데 네. 사람을 많이 만나서 뭔가 사람한테 치여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뜨개질 같은 걸 하고 네네. 뭔가 집중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혼자서 하는 일일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문제면 되려 반대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그런 거 아무래도 전 특히나 매니징 하시면 더 그런 일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현타라기보다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배워가는 단계인 거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타를 느끼기보다는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막 이직을 생각해야지 이런 현타가 오는 거는 근래에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쿠팡을 다니면서 제가 쿠팡의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의 사업 분야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긴 하지만 쿠팡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굳이 제 입장에서는 이직을 생각하지 않아도 사내에서만 돌아다녀도 네. 되게 다양한 거.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네네. 저희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저는 이제 물류 쪽을 지금 네.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쿠팡 앱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쿠팡 앱을 개발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를 굳이 외부에서 찾지 않아도 네네. 내부에서의 기회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현타가 와도 다른데 한번 이렇게 저렇게 기웃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쿠팡 내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포지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게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신규 입사보다는 네. 허들이 낮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나름 그래도 그냥 해주진 않아요. 그쵸. 네, 그냥 네네. 해주진 않고 나름 그 안에서 또 이런 인터뷰 프로세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신규 입사보다는 그 넘어가는 허들이 좀 낮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다가 좀 다른 업무에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네. 그쵸. 저희가 아까도 뭐 그 이직을 할 때 어떨 때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하시냐고 했을 때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어떤 그 환경적인 요건에서 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을 때 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예를 들면 조직 내에 그런 게 많고 그걸 아예 막혀있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이 좋은 회사에서 사실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갔을 때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점에서는 아직도 그러면 도전해 보실 분야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거기도 워낙에 다양한 플랫폼이 네네네. 있고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아는 많은 엔지니어들도 네이버나 카카오 안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서. 그렇군요. 네네. 네, 네.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IT에서도 좀 큰 회사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있고 네.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서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해외로도 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흔치는 않지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피스가 좀 글로벌하게 좀 네네.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오피스를 이제 미국하고 한국 혹은 중국 사이를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죠. 네. 네네. 아, 여러분 벌써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두 분 연사님들이랑도 얘기할 게 아직 반도 저희가 준비한 걸 못했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행사 종료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사 4분 모시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앞에 세션 진행하셨던 연사 2분 같이 모시고 4분 연사분들이랑 마지막으로 또 재밌게 더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세션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되게 금방 세팅도 금방 하고 오지 않았나요? 거의 여기 원티드에서 거의 TVN 수준으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바로 다음 세션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4분 연사님들 같이 모시고 좀 더 풍부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이제 앞서 했던 부분에서 조금 너무 중복되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이렇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OX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사분들한테 이제 제가 어떤 질문 드리면 그 관련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우선 이제 다들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좀 이제 마음이 많이 풀리셨죠?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네,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아니,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다들 되게 긴장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이게 슛 들어가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저희 이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도 나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채널 고정. 네네. 네, 그러면 이제 OX 판 들고 계시니까 제가 연사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빠르게 제가 질문 끝나자마자 OX를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개발자를 할 거다. 자, 여러분 OX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난 다시 태어나도 개발자를 할 거다. 영임님, 네. 저만 안 들었나요? 예. 중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럴 때는 누구부터 여쭤보겠어요? 왜 영임님이 이렇게 고민하셨는지. 영임님 왜요? 왜 다시 태어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고민 반반을 드셨을까요? 저는 의외로 직업을 고를 때 처음에 스타트업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약간 힙한 사람은 아니지만 힙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여러분 사진 보셨죠, 이거? 영임님 양력 사진 가장 독특한 사진 보셨죠, 여러분? 네. 힙한 영임님,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났을 때 개발자가 힙하면 아마 할 것 같아요. 역시, 네. 저 세상 힙이면 하겠다. 네. 알겠어요. 네. 네네. 그러시면은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해오셨는데 왜 X를 드셨을까요? 저는 요새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래 공부하셨는데 더 공부하고 싶은 게 계신 거죠? 이거 뭐 기억하고 가겠어요. 또 네. 거기 또 리셋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거를 해보고 싶어요. 굳이. 네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포지션이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고를 수 있다고 하면 개발 말고 어떤 거? 지금요? 네,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저는 저거 하고 싶은 게 그 여행 칼럼니스트 해보고 싶어요. 네네. 만약에 다시 기회가. 근데 이거는 뭐 제 나중에 은퇴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왠지 하시지 않을까요? 고민 그거, 중인데 네. 제 플랫폼 개발하셔가지고 거기다 글 쓰실 것 같은데, 네. 놀고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매력적인 직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굳이 한 네네. 되게 오랫동안 했던 이 직업도 뭐 할 필요 없이 새로운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다 O를 드셨는데 나영님은 어떤 것 때문에 개발을 또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네.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끝판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아직 너무 컴퓨터만 봤나 봐요. 세상에는 재밌는 게 많은데, 네. 조금 저도 약간은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의견이랑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제 조금 평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그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서 퇴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평가에 좀 특히나 공정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개발이라는 게 정말로 제 실력으로 온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고되게 공부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그 내 실력이 되고, 실력만으로도 그냥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잘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성취감이나 아니면 저 자신에 대한 이제 뭐 동기부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공부 가끔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음에 태어나도 개발을 그런 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확실히 네 분 다 정말 계속 새로운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실 그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로 이어진다든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전환일을 고민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다. 아까 영임님도 저한테 늦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떠실까 궁금한데, 나는 내가 개발을 정말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네. 이거 혹시 어떠세요? 네. 소질이 없다. 오, 다 오를 드셨네, 의외로. 네. 이거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지선님부터 돌아와 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저의 자존감이나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항상 제 이렇게 산출물에 대해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퀄리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측면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저도 계속 이렇게 좀 다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워낙에 잘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자만감이나 그런 걸 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함부로 품지 못해요. 내 거는 항상 결함이 있으니 언제든 다시 들여다보고 항상 예쁘게 다듬어줘야 돼. 예,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공부를 반강제적으로라도 하게 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짠 코드를 뭔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제가 다시 보면 가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과거의 나에게 이제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주니어 때, 지금도 주니어지만 사수분이랑 얘기를 하면 약간 대화가 어느 순간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뭐 이런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안 된다는 게 이제 뭔가 대화가 어느 순간 끊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선숙님이 이제 영임님 슬쩍 마이크를 하셨는데 슬쩍 이렇게 미셨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영임님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영임님은 어떠세요? 그 개발이 사실 기본은 공학이고 공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사실 저는 항상 일할 때도 비슷한데, 제가 제일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가 굴러갈 수 있게 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막 진짜 엔지니어링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이렇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개발을 잘한다, 막 이런, 나 개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물론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좀 앞으로 나아가기가 사실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이렇게 점점 수렁으로 좀 늪으로 빠져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좀 그렇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시는 그런 의지가 다 네 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너무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네. 선생님,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굳이 대답을 네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요. 안 느끼시죠? 요즘에 나 너무 소질 없어라는 생각 거의 안 느끼시죠? 이 정도 연차시면은. 뭐 느낄 텐데 가끔 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코드를 같이 협업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단일 소스를 혼자서 개발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쿠팡에서 좀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한테서 메시지가 와가지고 한 3, 4년 전에 제가 짠 코드인데 거기 코드 3, 4년 전에. 커미터로 수기님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한번 등에 식은땀이 이렇게 쫙 흘러요. 그래서 와, 3, 4년 전에. 내가 어떻게 짰더라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개발자는 숙명상 남의 코드를 많이 봐야 되고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남의 코드를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짰구나. 왜 나는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와, 그리고 다음 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보다 더 나은 퀄리티의 코드를 보게 되고 아, 그렇게 더 짤 수도 있구나.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짠다는 코드도 없고 이것 또한 3, 4년이 되면 레거시 코드가 되면서 이제 등에 식은땀이 나는 레거시, 코드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잘 짠다는 자만심은 제가 봐도 엔지니어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해. 3, 4년 전에 코드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기억이 날까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 근데 신기하게 기억이 나요. 3, 4년 전게요? 네.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짰지? 네네. 그때 요구사항이 뭐여서 이렇게 짰어요. 라고 네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냥 코드도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끔 일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뭐 어디 문서에서 누구누구님이 기록해 주신 이거 봤는데 그걸 물어보실 때는 그게 어디 있었더라도 가물할 때가 있고 심지어 몇 달도 아니죠. 몇 주 전인데도 근데 3, 4년을 코드가 보면 기억이 나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서랑 코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 문서는 그러거든요. 네네네. 문서 작성한 거는 한 몇 달 전에도 내가 그런 걸 썼었나 싶은데 코드는 신기하게 이걸 왜 짰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짰는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면. 네. 자꾸 점점 개발에 너무 매력이 느끼게 되는데 진짜 저 할 수 있어요, 언니?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다음 생애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있을까요?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네. 진심으로요, 네. 네. 그냥 일반적인 IQ 수준에서 비슷하게 그렇게도 네. IQ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커리어 전환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지금 뭐 아예 그냥 IT 베이스가 아니고 일반 그냥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그냥 공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관심은 있는데 이런 좀 진입하는 게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좀 여성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미 커리어를 다른 쪽으로 시작을 해서 30대가 좀 넘어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본인도 현재 회사에서 이제 본인보다 연차가 좀 많고 나이가 많은 분이 오셨을 때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나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좀 털어놓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 내에서? 네. 경험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느껴지기는 해요. 이전에 네네. 다녔던 회사들도 이력서를 리뷰할 때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매니저분들이 특히나 이제 본인보다 연차가 낮은 분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을 은연중에 많이 느꼈거든요. 뭐 여러 이제 사정이 있으시죠. 컨트롤 이렇게 말하면 안 네. 되지만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팀 분위기나 케어해주고, 본인이 그렇죠. 뭐, 네. 본인이 케어하기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많은 이렇게 그 다른 회사 분들도 다 똑같이 지금은 적용이 돼 있겠지만 이력서에 나이도 없고요. 그리고 얼굴도 없어요. 예, 그냥 정말로 이렇게 그 스킬셋 그리고 프로젝트 이력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나 그런 거를 모르고요. 특히나 들어와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희 팀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연세라고 말하기도 미안한 게 다들 이제 젊어 보이시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제가 이분들의 나이를 알아봤자 저에게 그쵸. 예, 도움될 게 하나도 없죠. 평가에 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몰랐을 때 훨씬 좋아요. 좀 이렇게 그 본인 스스로도 좀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렇게 그 장벽을 스스로 없앨 수 있고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저는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 회사는 다 똑같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오, 선생님, 네. 제가 매니저가 되고 나서 팀을 빌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서 팀 만드는 걸 팀빌딩이라고 하는데, 팀빌딩을 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아예 신입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 케이스는 아닌데,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을 저희 이제 엔지니어로 모시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오히려 약간 은둔의 스승님 같은 약간. 그래서 네네. 제가 뭔가 초짜로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약간 영화 인턴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저희는 뭐 모든 다 호칭 문화부터 조직 문화 자체가 다 수평이에요. 그래서 뭐 부장, 차장 직급도 없고요. 그래서 다 별명에 님자 붙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인지하고 일을 하는 케이스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그렇게 큰 허들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정말 취업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요즘에 그 이력서라는 게 옛날처럼 사진이 들어가고 생년월일 들어가고 막 가족관계 다 들어 이런 이력서, 이제 오히려 그런 이력서를 받으면 살짝 당황스럽긴 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전에 다른 커리어에 있던 거가 오히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이걸 또 개발로 풀어낼 때는 이런 장점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OX로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좀 나만의 어떤 좀 특별한, 아니면 나만 아는 어떤 이런 루틴이 있다? 네. 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거든요. 뭐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나는 몇 시에 꼭 일어난다, 몇 시에 꼭 잔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나만의 어떤 그런 루틴? 네. 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OX로 이것도 해볼 건데, 네. 영님 일단 없으시고, 네. 나영님 있으시고, 선생님은 뭔가 반반이실 것 같은데, 우선 나영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거 있으세요? 좀 근데 상상, 네. 대단한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지금 3년 차? 3년 차 정도 됐는데 계속 주니어 때부터 블로그 글을 써왔거든요. 네네.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2주에 한 번씩 쓰는 뭔가 이제 네네. 모임에 가서 이제 쓰곤 했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좀 뭔가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개발자로서 이렇게 좀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약간 루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근데 네. 사실 개발자분들이 글 쓰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코드 작성하시는 거랑 또 글이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나영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별로 없으셨어요? 글 쓰는 거 사실은 이거는 보통 인문계 쪽에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글인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막 글을 무슨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예쁘고 화려하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습득한 이 개발 지식을 딱 구조적으로 잘 짜서 딱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냥 그 정도만 고민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코드로 보면 그냥 HTML 구조 짜듯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글을 쓰면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좀 썼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목적에 맞게 글을 쓰다 보면 이게 무슨 어디 소위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코드를 작성하게 됐고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런 걸 정리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약간 그게 실제로 팀에서 회의하시거나 할 때 커뮤니케이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달하는, 한번 일단 쓰고 다시 전달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회의를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잡담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딱 일목요연하게 딱 할 말만 하고 딱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만 하고 끝내고, 약간 그런 좀 효율적으로 할 때도 그런 이제 글 썼던 습관이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네. 기록하는 습관, 요즘에 또 그런 책도 많이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숙님은 뭔가 약간 고민할 흔적이 보였는데 어떤 거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소한 거여서 이걸 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주니어 때 제가 출근을 하면 뭘 했냐면 제 책상에 그 옆에 그 파티션이라고 해야 되나? 파티션에 이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제가 구매해서 걸어놨어요.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뭐를 하냐면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하루에 업무를 하려고 정리를 해놨던 건데 저의 그 모습을 본 사수가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그냥 사소한 버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른 분한테는 아 저렇게 하는 게 일을 그날 하루의 일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버릇이라고 인지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챙겨야 되는 업무는 뭐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지를 정리를 하고 업무를 시작을 해야 약간 그런 업무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예, 그게 저의 그래서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래서 아니요, 고민했던 저는 것 이거 되게 사실은 이거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써주셨어요. 신입 개발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이 너무 치고 들어오는 게 많아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 치기 되게 바쁘고 그리고 항상 그 일 끝에 들어오는 게 ASAP가 항상 붙어요. 모든 게 다급하고 안 급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내가 오늘 일하려고 출근을 했는데 앉으면 뭐 소위 요즘 슬랙 많이 쓰시니까 DM이 막 여기저기서 날아와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 건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점점 이제 야근이 길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처럼 원래 오늘 할 일을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리마인드를 해놓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조절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선순위 관련해서 어떻게 나는 좀 이걸 선택을 하신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 루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되게 계획성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루틴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진짜 대단해 보이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편이라서 근데 회사에서의 우선순위는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보통은 회사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는 뭐 이게 보통 그 사분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급한 거 안 급한 거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어떤 태스크가 주어질 때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남이 부탁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거면 먼저 해주고요. 제 일은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남이 부탁했는데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없는 거면 약간 빨리 포워드를 해주려고 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넘기려고. 제가 네네. 쥐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할 때 약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오늘 할 일 리스트를 일단 가기 전날도 적어놓고 아침에 한 번 더 보긴 하거든요. 근데 현타가 올 때가 언제냐면 7시가 됐는데 쭉 오늘 리스트를 보고 하나도 못했네? 약간 이럴 때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봤는데 하나도 못했네? 약간 이럴 때 어디서 문제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좀 전에 전 영임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서 제가 하나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사실 그 요청을 주시는 분도 제 상태를 모르고 일단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올 때 예전에는 저도 일단은 뭔가 이분이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 아삽이라고 하겠어? 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삽이고 나만 아삽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랬을 때 뭔가 어느 순간은 이건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약간 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 변화해봤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요청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나 지금 바쁘니까 그 소위 말하면 회신을 늦게 드리는 게 아니라 회신을 빠르게 드려요. 아, 네, 혹시 제가 지금 어떤 되게 급한 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아삽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러면 내일까지만 주셔도 충분해요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삽이라고 아무리 붙어도 혹시 제가 이런데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한번 잠깐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여러분. OX도 더 재밌어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번 이런 한번 경험을 저희가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분들이랑 더 재밌는 걸 다시 기획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끝으로 조금 마무리하는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트렌드인 유퀴즈에서 나온 공통 질문? 뭐 예전엔 라스였지만 요즘에 유퀴즈에서 많이 물어보죠. 네. 각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개발이란? 네.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아마 누구부터 돌아올까 지금 되게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저랑 가장 먼저 눈이 맞은 영임님부터 하고 영임님이 네, 영임님 순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영임님에게 개발이란? 네. 적당히 재미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적당히 재미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의미세요? 네. 제일 재밌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일 재밌는 건 당연히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게 제일 재밌고요. 근데 저는 막 개발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면서 재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새 개발자가 워낙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상이 센 것도 아무래도 있어서 그렇죠. 네. 적당히 재미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네. 무언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작업. 선숙님에게 개발이 난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와, 네.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이 네. 진짜 컨트롤할 수 나머지는 있는 것. 제 네. 항상 제 예상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매니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네네. 마찬가지고. 근데 코드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버그가 네네. 나도 어떻게든 버그를 찾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개발은. 뭔가 굉장한 프로페셔널의 향기가 네. 와, 네. 나영님은 어떠세요? 나영님에게 개발이나? 좀 새로운 사고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준 약간 도구 느낌?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yes or no 뭐 이렇게까지 뭔가 사고하고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일상에서도 뭔가를 할 때 약간 그렇게 습관화가 되고 그게 되게 예외 상황도 많이 캐치할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나영님을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좀 수단으로서이자 또 이제 지금 직업으로서의 개발이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선님 같은 부담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 앞에 다 쭉쭉 다 나와가지고 원래 이게 의외로 첫 번째가 제일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선님 어떠세요? 저는 원래 남을 돕는 걸 좋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수단이자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선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코드에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주석을 달잖아요. 저는 프로 이직러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코드를 누군가 혹은 저의 쿼리를 누군가 받아서 또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후임 못 정해져서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코드에다가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담으려고 했고요. 단순히 이제 그런 코드에서만 이렇게 담은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을 이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데이터이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니즈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고 필요가 없는 데이터이지만 누구 상무님이 꼭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만들었으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다. 그러니 이거를 꼭 와서 다시 퀄리티 있게 바꿔주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내가 보기엔 몇 번째 줄인데 그걸 좀 집중 있게 봐줘라 라고 그런 상황을 최대한 적어서 퇴사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받으시는 분이 조금 더 맘 편하고 부담 없이 본인의 코드를 좀 짤 수 있게 그런 게 그 커뮤니케이션 배려 도구였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래요. 고객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객을 돕는 수단이고 최대한 저도 여기 언제 떠날지 모르니 똑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고 다음 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뭔가 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개발이라는 게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개발자분들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 보면은 너무 알록달록 예쁜 핑크색도 있고 또 되게 예쁜데 들여다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좀 약간 그런 되게 멋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되게 그러니까 그 코드만 있고 뭔가 좀 냉정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이 코드 안에도 녹아져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영임님하고 제가 이제 이후에 커리어를 생각해보는 진지한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벌써 8시 50분, 네, 원래 저희가 당초에 8시 반에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사님들이랑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길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오늘 끝까지 많이 참석 그렇게 신청 하시고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연사분들 간단하게 끝으로 이제 오늘 해주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그냥 멘트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 순서가 네, 네, 정해진 순서가 있군요. 이렇게 주도적이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그쵸. 네. 네, 처음에 되게 부담도 되고 떨리고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괜히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부담이 정말 많았는데 다른 좋은 분들이 같이 나와주시니까 그런 부담도 덜하고 저도 다시 듣게 되고 이게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좋은 멘토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재미있습니다. 예, 그냥 광고 아니에요. 많이 와주세요. 네, 거의 개발자 모집 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나영님은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힘이 많이 나는데, 커리어 전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오늘 얘기한 걸로 뭔가 팁을 얻으셔서 좀 용기 내셔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일 꼰대니까 꼰대스러운 말 한번 제가 오늘 이 패널 오면서 가장 여러분한테 좀 주는 메시지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진짜 대한민국 평균이거나 약간 평균 아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시고 닥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패스트 페일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리라고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을 믿으시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앞으로 나올 인재들이 나오실 거니까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영임님. 네. 저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 너무 듣다가 얘기가 맞아요. 몰입이 네 맞아요. 네네.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개발자 문화 중에 약간 되게 톡식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뭔가 천재 신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취미가 개발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막 모두가 다 엔지니어링적으로 매우 뛰어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신화들이 약간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약간 마음의 벽을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만약 해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사실 보통은 여자분들이 매니징 롤까지 특히 개발 엔지니어링에서 매니징 롤까지 많이 안 계시거든요, 현업에서.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가늘고 길게 은퇴할 때까지 개발자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개발 업계도 여성 비율도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쵸. 많이 도전해보세요. 네. 네, 맞아요. 그쯤에는 아마 굳이 저희가 여성 개발자 이런 세션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커머스 개발자라든지 뭐 아예 다른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 본인이 굉장히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작은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꿋꿋이 하고 싶은 거, 네,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차이점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분명 여러분들도 의미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네, 연사님 네 분도 네, 오늘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 또 되셔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행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저희 걸스인텍 코리아 더 좋은 행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마 그 채팅창에 저희 설문지 아마 링크가 나갈 건데요. 만약에 설문지 링크 오늘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메일로 저희가 오늘 행사 관련돼서 어떻게 만족을 느끼셨는지 이후 행사에 저희가 좀 반영하기 위한 설문지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이제 9월 말 정도에 아마 배송 일괄해서 드릴 건데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네, 행사 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